가짜 화목의 집.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식탁 위 반찬들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된장국에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저는 습관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는 어제 송금해 드렸어요. 시어머니 박정숙 씨는 김치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지연 씨밖에 없어.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그 말은 언제나 칭찬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또 했구나 하는 일종의 점검 같은 말투.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굳은 살이 박힌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한마디 했죠. 당신 덕에 우리 집이 돌아가잖아. 그 말에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집이라니 도대체 누구의 집일까? 결혼 15년 동안 이 집의 주인은 늘 시어머니였고 저는 손님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물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이번 달엔 냉장고가 고장났어. 수리비 좀 보내줄 수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그게 제 하루를 지탱하는 방식이었죠. 민수 씨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그가 나간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묘하게 싸늘했어요. 식탁에 혼자 남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녀는 TV를 켜며 덧붙였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복이야. 복이라 그 복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오래된 문이 열리려는 듯한 소리. 그날 밤 저는 세탁기를 돌리며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송금 완료. 어머니는 여전히 만족. 나는 여전히 피곤. 그 밑에 조그맣게 한 줄을 적었어요. 언젠가 이 집의 끈을 내가 직접 끊어야겠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균열의 시작. 퇴근 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 앞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며 거리에 주황빛이 번졌고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잠시 커피 한 잔을 사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따라 민수 씨가 자주 늦었습니다. 회의가 많다, 야근이다, 거래처 술자리다, 변명은 항상 현실적이었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수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은 회사 후배 수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머리를 넘기자 민수 씨가 그 머리칼을 정리해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턱 막히는 듯 했죠. 설마. 믿기 싫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익숙함이 있었어요. 같이 보낸 시간이 단순한 동료의 선을 넘었다는 걸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쥐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따뜻한 커피가 살짝 흘러나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화면 속의 풍경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정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죠.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말했어요. 오늘 회식 있었어. 좀 늦을 줄 알았지? 그래요. 후배 수정 씨랑 같이 있었죠? 제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또 오해하는 거야? 그 말 또. 오해라는 단어는 늘 그의 방패였죠. 그냥 봤어요. 당신이랑 수정 씨 카페에서. 제가 담담히 말하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진짜 사람 믿을 줄 모르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방에 들어가 버렸고 남겨진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흘렀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 부부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남자들이 잠깐 바람 피우는 건 흔한 일이지.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잠깐 바람이라는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듯 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균열이 나는 소리만 들렸어요. 배신의 폭로.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잠들기 전에 두고 간 휴대폰이 소파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수정. 손끝이 저절로 그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빠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 생겼대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숨이 목에 걸려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문자 밑에 대화 내용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까? 우리 아기 건강하게 키우자. 지연이한텐 아직 말하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무릎이 닿았고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단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돈이, 마음이 전부 낯선 이름 아래 버려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씨가 들어왔죠. 그는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잤어? 제가 휴대폰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오해야. 장난이야. 임신이 장난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이 집에 살면서 나를 뭐로 본 거예요? 민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보다 피로가 비쳤습니다. 지연아, 이제 와서 따져서 뭐해? 이미 일은 벌어졌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끝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뭔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다른 여자 아이를 가졌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더니 잠시 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라는 게 그래. 수정이도 착한 애야. 게다가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데.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지연 씨, 애한테 무슨 죄가 있어. 그 아이는 생명이야. 그 말에 저는 서서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생명이고 저는 뭐예요? 돈 내는 기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연 씨,
이혼하면 내가 손해야.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손해요? 어머니, 전 이미 다 잃었어요. 남편도 믿음도 가족이라는 말도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날 새벽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쳐가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차례예요. 단절의 선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창밖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은 잔잔했죠. 펜을 놓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마치 긴 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젠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었죠.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민수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머, 지연 씨가 웬일이야? 이혼했다고 바로 찾아오다니.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생활비는 줘야지. 우리도 갑자기 끊기면 곤란해.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명확하게 대답했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제부터는 제 돈은 제 인생을 위해 쓸 거예요. 그동안 제가 드린 건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신 건 어머니였어요. 민수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어머니는 나이 드셨잖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없어요.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 지세요. 거실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떨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복수가 아니라 정리해요. 제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년간의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시간, 제 마음, 제 돈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며느리란 건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저런다니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피는 안 섞였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인생에 관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차가움보다 깨끗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문턱을 넘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숨, 민수 씨의 낮은 말소리. 이젠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죠.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엔 자유의 맛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며 저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불륜녀의 입성. 이혼 절차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나던 날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씨 들었어요? 수정이라는 여자 시댁에 들어갔대요.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요? 시댁에요? 응. 어머니가 직접 불러들였다더라. 이젠 진짜 손주를 본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대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분노보단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쉽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니 내가 붙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며칠 후 우연히 시장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녀 옆에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불룩하게 나온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걸어오던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 씨,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목소리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럼 수정이가 들어와서 집안이 훨씬 따뜻해졌어. 그녀는 일부러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나잖니.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찾아왔죠. 그래요. 잘 되셨네요. 짧게 인사하고 지나치려는데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였는데 가끔 연락은 하자고. 사람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인연이라는 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건 인연이 아니라 속박이에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수정은 머뭇거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배 위에 올려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아마 그녀도 알 겁니다. 그 집이 얼마나 차갑고 숨막히는 곳인지. 그럼 건강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죠. 창문을 살짝 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의 진짜 주인. 그날 아침 저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은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들 전부 해지해 주세요. 은행원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댁 자동이체 계좌 말씀이시죠? 네. 이제 필요 없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오래된 족쇄가 풀리는 듯한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십수년 동안 매달 빠져나가던 돈,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자유의 일부였어요. 그걸 이제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좌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만큼이나 있었구나. 숫자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이 숫자 뒤에 묶여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은행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방 안에서 통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쓴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또렷이 울렸습니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잔을 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 첫 사치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평범한 향이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들어왔어? 어머니, 이제 제 돈은 제 인생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내가 담담히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인간이 그렇게 변하면 못 써. 그동안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 집의 온갖 말과 요구에 울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날 밤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나를 위한 카드야. 그리고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러 스카프 하나를 샀습니다. 그건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산 첫 물건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상하게도 밝아 보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얼굴이구나. 집에 돌아와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이 돈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침묵의 식탁.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죠. 지연이가 이혼하자마자 돈을 끊어버렸어. 요즘 세상에 그런 매정한 여자가 어딨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예전처럼 동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답니다. 그럴 만도 하지. 그동안 얼마나 시집살이를 했는지 다 알잖아.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쓸어 담으며 불만을 터뜨렸죠.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살림이 팍팍하네. 수정이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민수 너도 좀 나서서 뭐라도 해봐. 민수는 조용히 밥만 씹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요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아. 스트레스? 그럼 지연이처럼 우리 버리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수정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도 알바라도 알아볼게요.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배로 뭘 한다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죠. 이 집의 안정은 지연의 돈 위에 세워졌었다는 걸.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다 끝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끝난 일이라니. 내 아내였던 여자가 우리를 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해? 엄마, 그건 버린 게 아니라 떠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엔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시간이 멈춘 듯 식탁 위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수정이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죄송해요. 제가 괜히 들어와서.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앉았고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치웠습니다. 지연이 없던 집은 결국 누구도 웃지 않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끊기자 사랑도 말도 온기도 함께 사라졌죠. 새 출발. 봄바람이 부는 아침, 새로 얻은 작은 공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 위엔 하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지연의 손길 마음을 담은 수공예품.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테이블 위엔 마른 꽃과 리본, 그리고 손수 만든 향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나는 김 냄새가 잔잔한 음악과 섞여 흐르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딸 주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님 오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천천히 웃으면서 인사하면 돼.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엔 두려움보다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혼 후 세상이 무너질 줄만 알았던 날들이 있었지만 결국 무너진 건 가짜였고 진짜는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돈을 끊고 시댁과 단절하고 혼자서 세상에 맞서는 게 막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진짜 평화는 해방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서 온다는 걸. 엄마, 이 향초 향 너무 좋아. 행복 냄새 같아. 주연이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행복은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오는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공방 맞죠? 네, 어서 오세요. 그 짧은 인사 속에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손님이 향초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참 편안하시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야 제 얼굴이 제 인생을 닮은 것 같아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난 과거를 덮어주는 축복 같았죠. 이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공방 문 앞에 걸린 작은 종이 바람에 울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페이지는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